여러 단지를 많이 다니지만 이렇게 예상 밖의 단지는 또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일반 분양가 너무 비싸요. 여기는 진짜 통장 쓰기 너무 아까운 단지다. 해화역 2번 출구입니다. 창경궁 롯데캐슬 발품을 팔아볼 거거든요. 추운데도 이렇게 막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젊은 분위기가 느껴져요. 쭉 그 상가를 지나가지고 쭉 가야 되더라고. 이쪽 방향으로 아파트로 가는 길 쪽에 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10분 정도면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해화역을 이용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산 있죠? 와, 저 산을 건너야 돼서 결국에는 이쪽 길을 따라서 우회전을 해서 가야 돼요. 자,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가면 네, 나옵니다. 멀어요. 3선 5구역 재개발이죠. 역세권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지도상으로도 이런 좁은 길들을 따라서 꼬불꼬불꼬불 가면 나오더라고요. 대학로라는 데가 진짜 부지가 없어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거형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 있죠. 거의 등산 수준으로 지금 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쪽 라인은요, 공실이 없어요. 저기 보세요. 저기 저 오르막 어마어마하죠? 저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와, 못 다니겠어요. 낙산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전망대 같은 건가 봐요. 등산 수준이에요. 제가 왜 4호선을 타고 왔을까요? 입구선이 그나마 가깝던데.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지도에는 지형이 나오지 않잖아요. 저기 보이는 저기 공사 현장 창경궁 롯데캐슬 같아요. 길을 잘못 든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떡띠님들. 와, 창경궁 롯데캐슬을 가려고 회화역에서 지금 막 헤매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공사 현장이 보이고 있거든요. 가는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이쪽으로 해서 길이 있어서 분명히 저쪽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와, 근데 제가 진짜 발품 팔면서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난감합니다. 일단 다시 내려가 볼게요.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 또 길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 또 정말 처음이네요. 처음부터 길을 잘못 왔던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재개발 해야겠는데? 근데 여기 구역 지정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워낙 월세가 잘 나가니까. 다시 이쪽 길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로 가선 또 길이 없을 것 같거든요. 와, 이런 동네가 있다니. 이 길을 따라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겠을 거라고는 지도상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다가 제가 아파트 단지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지대가 너무 높아요. 여긴 또 이렇게 막혀 있어요. 지금 여기도 길이 없어요. 지도 찾기 앱을 해서 봤더니 삥 돌아가지고 제가 30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지도 그냥 보고 찾아왔거든요. 근데 여긴 제가 도대체 안 되겠어요. 일단 회화역에서는 길을 제대로 찾았다고 해도 이 아파트 단지까지 도보로 갈 수 없어요. 전략을 바꿔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보세요. 와, 대박입니다. 꼭 미리 알고 한번 오세요. 이런 경우가 진짜 드물어가지고. 출구 앞이고요. 여기서 지금 택시를 탈 건데 8분 정도 거리로 나오네요. 해화역에서 택시를 타고 현장에 왔습니다. 삼성 5구역 주택 재개발 바로 여기입니다. 삼성 5구역이고요. 저 앞쪽으로 한성대가 보여요. 한성대 역에서 내렸으면 금방 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세대수가 11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일반 분양은 한 550 정도가 돼요.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반듯하게 생긴 게 아니라 되게 독특하게 중간에 빌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뻥 띄어져 있더라고요. 분위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지금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또 올라가게 이렇게 되어 있죠. 끝으로 올라가가지고 단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되게 지대가 이렇게 높아요. 와,
대박이에요. 여기는 거의 한성대 직주 근접인데요. 단지랑 한성대랑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아파트가 19개 동, 그리고 지하 4층, 지상 18층.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라서 지형이 정말 장난 아니네요. 한성 여자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가 있네요. 성북구는 정말 신축이 없더라고요. 와, 진짜 여기 대학교랑 딱 붙어 있네요, 아파트 단지가. 여기가 지금 아파트 단지 끝 같거든요. 이렇게 돼 있네, 여기가 이렇게. 한성대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 바로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대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마을버스도 여기까지가 오네요. 아파트 단지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마을버스가 있고, 여기 또 한 블럭이 있고, 여기 또 한 블럭이 있거든요.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왔던 블럭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경궁 롯데캐슬이잖아요. 여기 이름을 한성대 롯데캐슬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경궁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리 있고요. 진짜 가까운 거는 한성대예요. 한성대. 한성대랑 딱 붙어 있고 학생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여러 단지를 많이 다니지만 이렇게 예상 밖의 단지는 또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지역 중에 일부를 몇 블럭을 톡톡톡 찍어가지고 재개발했고, 지금 현재 이 구역은 다 이렇게 낡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5구가 10억이고 8사가 지금 거의 14억이거든요. 너무 비쌉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서울원 아이파크잖아요. 서울원 아이파크도 사람들이 비싸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분양가를 했을까, 그게 정말 의문입니다. 여기 할인마트가 있고 약국이 있고요. 저쪽으로 갔다 왔는데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여긴 초등학교, 삼선초등학교가 근처에 있긴 하더라고요. 단지가 쪼개져 있다 보니까 단지를 한 바퀴 다 도는 게 되게 힘드네요. 와, 또 한성대가 보이네. 드디어 이 단지의 전체 블록을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가 단지 끝입니다. 부동산 가기 전에 이 단지를 한 바퀴 싹 다 돌아봤거든요. 1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단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는 기존의 구축 단지들이 다 남아있을 거잖아요. 과연 인프라가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에 가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삼선 5구역 있잖아요. 조합원 입주권 있어요? 있어요. 얼마 정도예요? 5억 5천짜리는 많고 5억짜리도 하나 있긴 있어요. 20억. 조합원이 4억 3천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5억 하면 9억 3천에다가 피가 5억 붙은 거예요? 네, 5억 붙어도 일반 분양가가 10억 5천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더 싸게 사는 거예요? 1억 2천이 싼 거죠. 1억 2천. 4호선은 한성대 입구역이죠? 네, 한성대 있고요. 6호선이 더 가까워요? 길이가 비슷해요. 본윤역에서는 아직 마을버스가 없고 한성대에서는 마을버스가 있으니까 그 앞까지 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단지가 이렇게 띄엄띄엄 생겼어요? 가운데는 신동아 빌라라고 비싸고 같이 사업하기에 이득이 안 나가지고 그걸 빼고 하다 보니까. 찰사는 없어요? 5억 4천에다가 보통 7억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4천. 일반 분양가 15억이라고 보시면 돼. 이 주변에는 신축이 없어가지고 여기밖에 없는 거죠? 신축은 없지. 현금은 처음에 얼마 있어야 돼요? 9억 5천짜리는 자기 집이 2억 3천이야. 5억 더하면 7억 3천이죠? 한 1억 정도 이 집이 나오니까 한 6억 3천 있어야 되는 거고, 나중에 2억을 더 추가로 내야 되잖아. 그걸 입주 때 내시면 돼요. 추가 부담이 얼마 발생하면 이제 더 내게. 아, 근데 추가 분담금 아직까지 예정된 게 없어요? 일반 분양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직 시장이 어떻게 될지 12월 10일 날 분양을 하고 나면 17일 날 발표가 나요. 그때 좀 아는 거죠.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조합원 분양가가 25평이 4억대였고요. 84제곱미터가 5억대예요. 그래서 피가 25평이 거의 5억이 붙어 있고 84 같은 경우는 7억이 붙어 있거든요. 진짜 저렴하게 지금 조합원 분양을 해서 일반 분양이 결정이 나고 나면 추가 분담금이 결정이 되겠죠. 와, 근데 여기는 솔직히 일반 분양가 너무 비싸요. 아니, 여기에 프리미엄이 5억씩 7억씩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현장에서도 분양이 잘 될지 긴가민가 한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이제 구축이 11억대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거의 2억이 비싼 거예요. 여기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격은 신축 분양에서 다 잡아먹었다. 여기는 진짜 통장 쓰기 너무 아까운 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합원 물건도 되게 나와 있는데 일반 분양하는 거 보고 내놓는 거를 결정한다고 해요. 한성대역으로 이번에 한번 걸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해서 쭉 가면 한성대가 나오는 거예요. 역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차라리 4호선이 낫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4호선은 마을버스가 있대요. 근데 7호선은 마을버스도 없다고 합니다. 완전 대학생 상권에 실거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큰 길 쪽으로 나왔는데 이 길을 따라서 쭉 더 올라가면 한성대가 나와요. 여기서 도보로 한 10분은 충분히 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맞은편이 성북천인 것 같아요. 분위기는 완전 신림동 같아요. 한성대 입구역 3번 출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한성대 입구역 안으로 왔습니다. 창경궁 롯데캐슬 와서 느낀 점이 쭉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서울원 아이파크. 차라리 그 분양가가 싼 거였다. 두 번째, 평촌 자이 퍼스니티. 분양가 비싸다가 욕할 거 아니구나. 여기 분양가가 평촌 자이 퍼스니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안양의 분양가가 13억인데 서울이 13억인 게 뭐가 비싸겠냐? 여기도 이제 신축이니까 괜찮겠지? 그런 생각으로 왔었는데 여기는 안양보다 더합니다. 사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월판선이라도 생기는 교통 호재라도 있었지. 여긴 교통 호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구축밭에 신축 하나 달랑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분양가는 결론적으로 너무 비싸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 할 바에야 차라리 이 근처에 있는 창신, 숭이, 신속통합이 낫습니다. 거기가 동대문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거기 입지가 훨씬 낫고 물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지만 6억 정도로 실거주할 수 있는 빌라들도 있었거든요. 여기 청약통장 쓸 바에는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재개발 단지들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발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떡디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